배속이 텅 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간호사가 수술 성공적입니다. 남편분 신장 하나가 잘 이식됐어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된 기분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미소는 불과 3달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웃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야. 라고 물었고 그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옆구리의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이 흉터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배신의 상처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모든 걸 되돌려 놓자. 신장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그의 삶을 통째로 빼앗아 버리자. 그 결정은 충동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분노의 정점이었다. 우리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다. 남편, 강민주는 대형 로펌의 스타 변호사였다. 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지은이었다.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완벽한 커플로 보였다. SNS에는 로맨틱한 사진들이 가득했고 친구들은 우리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 민주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다. 그의 가족은 재벌 3세 출신이었지만 그는 법대 시절부터 도박과 사채에 빠져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걸 알았을 때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런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내 저축을 털어 그의 빚을 갚았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빌려 대출까지 받았다. 그 대출은 나중에 나의 이름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불평한 적 없었다. 민준이 성공할 때까지 버티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수술 전날 나는 그의 건강검진 결과를 봤다. 신부전증. 그는 주전적 문제야. 가족력 때문이야 라고 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내가 기증할게. 우리 혈액형이 맞잖아. 검사 결과 호환성 100%. 수술은 순조로웠다. 퇴원 후 그는 나를 안고 고마워, 지은아. 내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키스하고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그 행복은 가짜였다. 퇴원 한 달 후 그의 휴대폰에 온 알림을 우연히 봤다.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나? 신혼여행처럼 재미있게 해줄게.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나는 웃었다. 오해하겠지?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클라이언트 미팅시라며 늦게 들어왔다. 옷에 묻은 향수 냄새가 낯설었다. 다음 날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로펌은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에 있었다. 비서가 변호사님 지금 상담 중이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문을 열자 민준이 책상에 앉아 있고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었다. 그의 대학 후배, 이제는 로펌 신입 변호사, 그들은 웃고 있었다. 아, 지은아. 여기 왜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점심 같이 먹자고 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언니, 오빠가 많이 말씀하셨어요. 신장 기증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봤다.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주는 피곤하다며 일찍 잤다. 나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폴더 하나에 사진들이 있었다. 수진과 민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나와 가는 그 여행, 수진도 함께였다. 그는 나를 속이고 그녀와 시간을 보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참았다. 증거를 모아야 했다. 다음 주 나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다. 이름은 박씨, 50대 중반의 베테랑. 부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일주일 후
보고서가 왔다. 민주는 수진과 2년째 관계. 그녀는 그의 두 번째 삶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의 신부전증이 유전이 아니라는 사실. 박 씨가 병원 기록을 해킹해봤다. 민주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 사고는 3년 전, 그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한 중년 남성, 사망. 민주는 과실치사로 기소됐지만 가족의 로비로 무죄. 대신 보상금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줬다. 하지만 그 사고의 진짜 범인은 나였다. 아니, 내가 운전했다. 민준이 지은아, 내가 운전해. 나 술 마셨으니까 라고 해서. 나는 동의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우리의 기념일이었고 나는 그를 사랑했으니까. 사고 후 민주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는 증언을 조작했다. 내가 술을 마신 척, 내가 과속한 척, 나는 감옥에 갈 뻔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변호사를 붙여줬다. 나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그 사고로 내 인생은 무너졌다. 직장 그만두고 PTSD로 고생했다. 민주는 오히려 승진했다. 내 덕분이야 라고. 이 모든 게 드러난 순간 나는 울었다. 하지만 눈물은 빨리 마르기 시작했다. 분노가 대신했다. 그는 나의 신장을 받아 새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의 기반은 내 희생 위에 세워졌다. 사고, 빚, 모든 걸 내가 짊어졌다. 이제 이혼. 그는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는 박 씨에게 말했다. 더 파보세요. 그의 모든 비밀을 박 씨가 웃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는 놀랐다. 갑자기 왜?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내가 원하잖아. 그는 서명을 했다. 쉽게. 너무 쉽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는 나를 버리기 위해 신장을 받은 거였다. 수진과 결혼할 준비. 하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거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강남의 밤거리를 걷다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 없이 걸었다. 물방울이 흉터를 적셨다. 이 흉터처럼 그의 삶에 영원한 상처를 새겨주자. 첫 번째 계획은 그의 커리어. 로펌은 그의 가족과 연결된 곳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사고 기록, 술 운전 증언. 박 씨가 도와줬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대형 로펌 변호사 과거 음주운전 의혹, 민준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차를 탈았다.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숨긴 게 많잖아. 그는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운전했으니까. 나는 웃었다. 그래, 나 때문에. 하지만 내가 증언 조작한 건 그는 얼어붙었다. 그날 그는 로펌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지는 그를 버렸다. 오빠, 나한테까지 피해가 올 순 없어.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걸 읽고 처음으로 안도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더 깊은 비밀이 있다. 그의 가족. 그들은 사고 때 나를 구해줬지만 대가로 나를 통제했다. 그의 어머니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든 게 실수야 라고 했다. 이제 그들의 비밀도 파헤치자. 민준의 어머니, 강 회장의 부인은 나를 증오했다. 결혼 초부터. 너 같은 평범한 여자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감당해? 그녀의 말은 칼날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민준을 사랑했으니까. 그의 가족은 삼성 못지않은 재벌. 건설회사, 강건설. 사고 후 그들은 나를 보호했다. 변호사 비용, 정신과 치료비. 하지만 그건 빚이었다. 나는 서류에 사인했다. 평생 충성하겠다.
그게 조건이었다. 이제 그 서류를 무효화할 때다. 박 씨에게 말했다. 강건설의 비리를 파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자료가 있어요. 뇌물, 조작 입찰. 강건설은 서울 올림픽 준비로 공사를 독점했지만 그 뒤에는 검은 돈이 돌았다.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JTBC, 그 유명한 프로그램. 강건설 뇌물 스캔들 방송이 나간 날 주가가 폭락했다. 민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내가 한 짓이야? 이 악마 같은 년,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민준에게 갔다. 그는 술에 취해 아파트 바닥에 누워 있었다. 지은아. 왜 그래?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물을 부었다. 죽지 마. 아직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 그는 울었다. 미안해. 수진이랑. 그냥 실수였어.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실수. 2년 동안의 실수가? 내 신장을 받은 내가? 그날 우리는 대화했다. 오랜만에.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사고 때 내가 운전했어. 내가 대신 책임지라고 한 건 가족이 시켰어. 내가 약한 여자라서 감옥 갈 몸이 아니라고. 나는 충격받았다. 약한 여자. 그 사고로 나는 내 인생을 잃었다. 직장, 친구들, 모든 게 사라졌다. 그리고 신부전. 그는 고개를 저었다. 사고 후유증. 하지만 가족 의사가 숨겼어. 내가 기증 안 하면 나는 죽을 뻔했어. 나는 웃었다. 비명 같은 웃음. 그래서 나를 속인 거야? 사랑이 아니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혼 서류. 수진이 요구했어. 그녀가 임신했대. 임신.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아이를 원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미뤘다. 이제 수진의 배 속에 그의 아이가. 나는 문을 나섰다. 비가 그친 서울거리. 새벽 3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우리 집, 아니 이제 내 집.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 숨긴 USB. 박 씨가 준 강건설 자료. 더 깊은 비밀. 회장의 불륜. 그의 사생아. 민준의 이복 동생,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 사생아가 회사 이권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하자. 익명 계정으로 사생아에게 연락했다. 강민준의 비밀을 알려줄게. 사생아의 이름은 이준호. 40대 초반, 평범한 회사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야심차 보였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홍대 근처, 사람 많은 곳. 언니? 아니, 전 안에. 그는 웃었다. 나는 USB를 건넸다. 이걸 봐. 내 아버지의 비밀. 그는 자료를 스캔했다. 불륜 증거, DNA 검사 결과. 이게 진짜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민준 오빠가 숨긴 거, 이제 내 차례야. 그는 나를 봤다. 대가는. 나는 말했다. 민준을 파괴해. 그의 모든 걸. 그는 동의했다. 다음 날 이준호가 움직였다. 언론에 유출. 강건설 회장 사생아 스캔들. 회장 부인이 쓰러졌다. 심장마비. 병원에서 민준이 울고 있었다.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나는 방문했다. 간호사 복장으로 위장. 민준아,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너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나는 주사기를 들었다. 아니, 내 가족의 업보. 주사기는 수면제. 그는 잠들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훔쳤다. 수진에게 메시지. 임신 중단해. 나 죽을 것 같아. 그녀는 답했다. 오빠. 왜 그래? 나는 지웠다. 다음, 병원 기록 조작. 박 씨가 해킹. 민준의 신장 이식 기록에 기증자 불일치 추가.
소문이 퍼졌다. 강민준, 불법 장기 거래? 스캔들이 터지자 수지는 병원을 찾았다. 아기. 어떻게 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카페에서. 언니, 오빠가 미쳤어요. 자살하려 해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버려. 너 혼자 키워. 그녀는 울었다. 하지만 사랑해요, 사랑. 그 단어가 역겹다. 나는 그녀의 배를 봤다. 그 아기 정말 민준 거야. 그녀가 동요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박 씨가 찍은 그녀와 다른 남자. 로펌 선배. 내 진짜 연인. 그녀는 창백해졌다. 언니, 어떻게 아세요? 나는 속삭였다. 민준처럼 너도 배신자야. 그녀는 도망쳤다. 그날 밤 민준이 집으로 왔다. 지은아, 제발. 그만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늦었어. 내 심장은 내 거지만 내 삶은 이제 내 거야. 그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점점 더 깊어졌다. 이제 그의 친구들, 동료들 모두를 끌어들이자. 강남클럽, 그곳에서 민준의 비밀이 더 드러났다. 그는 도박을 멈추지 않았다. 수진과 만나던 그 클럽. 나는 그곳에 갔다. 가발과 메이크업으로 변장. 바에 앉아 그의 단골 딜러를 만났다. 강 변호사? 요즘 안 보이던데. 딜러가 웃었다. 빚 많아요. 5억. 5억 또 빚. 나는 돈을 건넸다. 그 빚 나한테 넘겨. 그는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민준에게 전화했다. 빚 갚아. 아니면 공개할게. 그는 절박했다. 어디서 난 돈이야. 나는 웃었다. 내 신장값. 그는 돈을 마련하려 애썼다. 가족에게 빌리려 했지만 회사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준호가 움직였다. 주주총회에서 사생아 선언. 저는 강 회장의 아들입니다. 혼란이 일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있었다. 형이 아니, 누나.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나는 TV로 지켜봤다.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걸 좋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속에 숨겨진 비밀. 사고 때 나는 정말 무죄였을까? 박 씨가 최근에 알려졌다. 부인, 사고 CCTV. 당신이 운전한 게 아니에요? 민준이 강제로 영상 클립. 그는 내 손을 뗐고 스스로 엑셀을 밟았다. 나는 충격. 왜 이제야? 박 씨가 말했다. 민준이 지운 거 복원했어요. 이제 진짜 복수. 나는 그 영상을 이준호에게 줬다. 이걸로 민준을 끝장내. 이준호는 영상을 받자마자 움직였다. 고마워요, 누나. 이걸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나는 불안했다. 이 남자는 민준만큼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뉴스. 강민준, 과거 음주운전 영상 공개. 사망사고 주범, 영상은 블러 처리됐지만 민준의 얼굴이 선명했다. 그는 도주했다. 공항으로. 수진과 함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미리 막았다. 그녀에게 민준이 경찰에 신고됐어. 내 불륜도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공항에서 그를 버렸다. 오빠, 미안해. 나 혼자 갈게. 민준은 혼자 잡혔다. 경찰서에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도와줘. 내가 증언해. 내가 운전했다고. 나는 웃었다. 이제 안 돼. 진실이야. 그는 절규했다. 너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고 하지 않았어. 사랑.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돌아섰다. 사랑. 그건 내 환상.
경찰 조사는 길었다. 민주는 구속됐다. 과실치사, 증언 조작, 장기 이식 허위. 그의 가족은 로비하려 했지만 이준호가 막았다. 아버지, 이제 당신 차례예요. 강건설은 파산 절차. 회장 부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그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나를 봤다. 너, 이 양녀.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어머님, 민준 오빠가 저한테 한 짓 기억하세요? 신장, 그녀가 떨었다. 그건 필요했어. 우리 집안이. 나는 녹음기를 켰다. 모든 걸 말씀하세요. 사고, 뇌물, 사생아. 그녀는 무너졌다. 2시간 동안의 고백. 나는 그걸 박 씨에게 줬다. 검찰의 스캔들은 폭발했다. 전국 뉴스. 재벌 가문의 어두운 비밀. 사람들은 분노했다. 시위가 일어났다. 강남 거리에서. 나는 그 속에 섞여 웃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수지는 연락했다. 언니, 아기. 유산됐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선택이야. 그녀가 울었다. 오빠가. 아니, 민준 씨가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두려웠대요. 사랑과 두려움. 그게 그의 변명인가? 나는 끊었다. 이제 내 삶.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작은 곳, 홍대에. 친구들이 돌아왔다. 지은아, 강해졌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 흉터가 아팠다. 신장이 없어진 빈자리. 민준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은 10,000원. 플래시가 터졌다. 민준은 수갑 차고 들어왔다. 야위었다. 지은아, 그의 눈이 애원했다. 판사는 물었다. 피고인의 아내셨던 증인님, 사고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숨을 골랐다.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강제로. 법정이 술렁였다. 민준이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판사가 제지했다. 증언 끝. 나는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왜 이제야 진실을. 나는 말했다. 배신당했으니까요. 재판은 민준에게 불리했다. 10년형 구형. 그의 변호사는 가족 돈으로 최고지만 증거가 산더미. 이준호가 증인으로 나왔다. 저는 사생아입니다. 민준은 제 동생이지만 그는 항상 아버지의 그림자였어요. 그의 증언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무너졌다. 형리회. 재판 후 나는 민준을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유리창 너머. 지은아, 죽이고 싶어. 그의 눈이 미쳤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죽었어. 내 삶이. 예. 그는 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 그래. 그럼 너도. 내 신장이 내 안에 없지만 내 죄책감은 영원해. 죄책감. 사고 피해자 가족. 나는 그들을 만났다. 재판 전에. 어머니, 이 제 60대. 당신 딸의 죽음.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신도 피해자네. 우리는 울었다. 그녀의 용서가 내 가슴을 찔렀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더 깊어졌다. 박 씨가 마지막 자료를 줬다. 부인, 이게 민준의 최종 비밀의 편지. 그의 자필. 지은아, 내가 기증한 신장. 사실 필요 없었어. 가족 의사가 치료법을 숨겼어. 돈 때문 충격. 신부전은 가짜. 아니, 과장됐다. 그는 건강했지만 나를 묻기 위해. 나는 편지를 불태웠다. 이제 끝. 하지만 이준호가 연락했다. 누나, 이제 회사 내 거예요.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민준처럼 될까? 나는 불안했다. 강남의 겨울, 눈이 내렸다. 나는 흉터를 만졌다. 따뜻했다. 새 생명의 시작인가?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수진의 전화. 언니, 민준 씨가 자살 시도했어요. 병원. 나는 갔다. 그는 깨어났다. 지은아, 왜 왔어? 나는 말했다. 마지막 인사. 그는 웃었다. 너도 죽여줄까? 그의 손에 칼. 간호사가 막았다. 혼란. 나는 도망쳤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재벌 아들, 스캔들 후 자살 미숙. 여론은 그를 동정했다. 가족의 희생양. 나는 화가 났다. 희생양. 내가 진짜 희생자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SNS에 강민준 무죄 해시태그. 나는 익명으로 반박했다. 신장 기증 속임수. 하지만 묻혔다. 이제 내가 악녀가 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지은아, 너무 갔어. 디자인 스튜디오는 문 닫을 위기. 고객들이 사라졌다. 박 씨가 말했다. 그만하세요. 복수는 독이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끝까지. 이준호와 만났다. 도와줘. 여론 뒤집자. 그는 웃었다. 왜? 당신 덕에 내 삶이 바뀌었어. 그는 배신했다. 자료를 팔아 돈 벌었다. 미안, 누나. 생존이야. 또 배신. 서울의 봄,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다. 민준은 석방됐다. 증거 부족으로. 가족 로비. 그는 나를 찾았다. 우리 얘 아파트. 지은아, 돌아와. 그는 무릎 꿇었다. 모든 게 잘못됐어. 수진 버렸어. 회사도 포기할게. 그의 눈에 진심.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메일, 꽃, 편지. 사랑의 사랑. 다시 그 단어. 나는 흔들렸다. 밤에 그의 품을 떠올렸다. 결혼식, 제주도. 하지만 흉터가 아팠다.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한 짓 용서할게. 우리 새로 시작, 새 출발.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박 씨의 경고. 그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감시했다. 그의 휴대폰 해킹. 또 다른 여자. 이번엔 진짜야, 거짓. 나는 폭발했다. 그를 불러냈다. 한강공원. 또, 그는 부정했다. 증거 없어. 나는 영상을 틀었다. 이게 증거에. 그는 웃었다. 너 미쳤어. 스토커야. 그는 경찰 불렀다. 이 여자, 나 괴롭혀. 나는 잡혔다. 폭행 미수. 아니, 스토킹. 법정에서 그는 피해자 코스프레. 지은이는 광기예요. 신장 기증 후 PTSD 거짓. 나는 반박했다. 그가 날 속였어. 하지만 판사는 그를 믿었다. 보호 명령. 나는 멀어져야 했다. 도망쳤다. 부산으로. 바다 보며 울었다. 왜 내가 악당이 됐지? 복수는 나를 삼켰다. 수진이 찾아왔다. 언니, 민준 씨가 다시 나한테 그녀의 배가 부른 쌍둥이. 임신 중단 안 했어요. 다른 남자 아이지만 민준 씨가 받아줘요. 배신의 연쇄. 나는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가에 그녀가 갔다. 이제 홀로. 하지만 이준호가 연락. 누나, 도와줄게. 민준의 약점. 그는 후회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는 계획. 민준의 도박. 다시 시작했다.
10억 빛 나는 돈 모았다. 내 스튜디오 팔아. 딜러에게 줬다. 민준 끌어들여 그는 함정에 빠졌다. 클럽에서 나는 숨어 지켜봤다. 그는 잃었다. 모든 걸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그는 알았다. 추격 전. 서울 거리. 비 내리는 밤 그는 나를 잡으려 했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도망쳤다. 공원 벤치에 숨었다. 심장이 터질 듯 그는 포기했다. 너도 파괴됐어. 일맞다. 나는 파괴됐다. 회복 기간. 병원에서. PTSD 제발. 의사가 말했다. 용서하세요. 자신을 용서? 불가능. 하지만 꿈에서 민준이 웃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출소 후 나는 돌아왔다. 새 삶, 작은 카페 일, 평범하게.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 그는 성공했다. 새 록펌. 희생의 변호사로 그의 책 출간. 배신당한 사랑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나는 책 샀다. 읽었다. 거짓. 지은이는 광기 어린 아내였다. 분노. 나는 리뷰 썼다. 진실은 다르다 하지만 묻혔다. 이제 내가 싸워야. 소셜미디어 캠페인. 진실을 말하자. 지지자들이 모였다. 피해자 가족 어머니도. 강민주는 살인자 여론 뒤집혔다. 그의 강연 취소. 책 판매 중단. 그는 다시 무너졌다. 나에게 왔다. 제발, 그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그는 무릎 꿇었다. 죽을 개. 진짜로 나는 봤다. 그의 팔, 자해 흉터. 동정. 약간. 하지만 자업자득.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서울은 숨 막혔다. 민주는 자취방에 틀어박혔다. 빚쟁이들이 왔다.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마지막 부탁. 돈 좀. 나는 갔다. 왜 나한테? 그는 말했다. 너밖에 없어. 웃기다. 나는 돈 줬다. 100만 원이 이게 마지막. 하지만 그는 더 달라고. 우리 결혼 다시. 미쳤다. 나는 거부했다. 너는 독. 그는 폭발했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신장 없었으면 신장. 그 단어. 나는 흉터 만졌다. 내 신장으로 내가 산 거야. 그나마 고마워해.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진심. 모르겠. 나는 떠났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 자살할게. 또. 나는 달려갔다. 그의 방, 약병. 나는 토하게 했다. 병원. 깨어난 그는 나를 봤다. 왜 구했어? 나는 말했다. 내가 죽으면 복수가 끝나니까. 그는 웃었다. 사랑하네. 아직도. 사랑. 그게 남았나? 나는 혼란스러웠다. 치료 중 우리는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민주는 아버지의 압박. 완벽해야 해. 그래서 나를 이용. 너는 약해서 용서받기 쉬웠어. 잔인. 하지만 이해. 나도 PTSD로 고생. 우리 둘 다 망가졌어. 그는 고개 끄덕였다. 퇴원 후 우리는 만났다. 커피숍. 새로 시작. 그의 제안. 나는 망설였다. 조건 있어? 모든 비밀 공개의 그는 동의. 기자회견. 내 과거 인정합니다. 스캔들 재점화. 하지만 이번엔 진심. 사람들은 믿었다. 용서의 순간 우리는 재결합. 소문. 하지만 나는 아니.
친구로 그는 실망. 하지만 받아들였다. 이준호는 사라졌다. 해외로. 강건설은 새 주인. 수지는 아이 낳고 행복. 모르겠. 가을, 낙엽. 나는 스튜디오 재개. 성공. 민주는 자원봉사, 피해자 돕기. 변화. 진짜인가. 하지만 트위스트. 박 씨가 왔다. 부인, 마지막 자료, 수진의 편지. 민준 씨 아기, 내 거 아냐? 당신 거예요, 임신. 불가능. 수술 후 불임. 하지만 검사, 양성. 착상 성공. 기적. 아니, 속임수. 민준이 알았다. 지은아, 우리 아이의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게 복수 끝, 아니, 시작. 아이는 그의 통제 수단.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그는 막았다. 가족이야, 압박. 나는 무너졌다. 출산. 딸, 이름, 희망. 하지만 민준의 그림자. 그는 다시 변했다. 이제 내 인생 내 것 순환. 복수. 아니, 지옥. 겨울, 눈보라. 아이가 울었다. 나는 안고 흉터 만졌다. 엄마 미안, 민주는 성공했다. 새 회사. 가족 이야기로 책, 드라마화. 그는 스타. 나는 그림자. 지은아, 행복하지, 그의 미소, 가짜. 나는 박씨 불렀다. 끝내자, 마지막 계획. 아이의 DNA. 민준의 거 아냐? 그의 사생아. 아니, 내 과거 연인. 사고 전, 비밀. 나는 그걸 폭로. 민준, 이 아이 내 거 아냐? 그는 충격. 거짓말, 검사, 음성. 그는 무너졌다. 왜 날 버려? 나는 말했다. 내가 먼저 그는 자살. 진짜. 강에서. 시신 발견. 뉴스. 재벌 아들 자살, 사람들은 슬퍼했다. 하지만 나는 자유. 아이 안고 떠났다. 제주도. 새 삶, 하지만 트위스트. 아이의 눈, 민준 같아. 환상. 아니, 진실. 착상 시, 그의 정자 사용. 의사 음모. 그의 가족. 혈통 지켜 나는 갇혔다. 복수. 영원한 순환. 결말. 나는 아이를 안고 받아봤다. 용서할까 모르겠. 행복. 비극. 당신이 판단해.